와, 여러분.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정치적 몰락이 무슨 거대한 전쟁이나 치밀한 암살 계획이 아니라 그저 한 권력자의 아주 사소한 불면증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참 흥미로운 도입이네요. 우리가 보통 역사의 판도가 뒤집히는 순간을 떠올리면 막 엄청난 스펙타클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장군들의 지략 대결이나 수만 명의 군대가 격돌하는 그런 장엄한 장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텍스트를 통해 진행한 심층 탐구를 보시면 그 환상이 유쾌하게 깨지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고대 텍스트 에스더 6장의 기록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록은 인간의 끝없는 오만함 그리고 완벽한 우연으로 위장한 치밀한 타이밍이 어떻게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지 보여주는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임무는 그 기나긴 불면증에 밤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를 추적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권력자의 수면 부족이 어떻게 단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지 그 심리전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거죠. 좋아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의 침실입니다. 밤이 깊었는데 왕이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죠, 불면증이 온 거죠. 보통 이럴 때면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조롱한 음악을 들을 법도 한데 이 왕은 신하를 시켜서 궁중 연대기, 그러니까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사실 고대 제국의 궁중기록이라는 게 세금 징수 내역이나 인사 이동 같은 아주 건조하고 반복적인 내용이거든요. 아, 수면제로는 최고네요. 그렇죠. 수면 유도용으로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방대한 기록 중에서 하필이면 한 특정 사건이 낭독된다는 겁니다. 네, 과거에 궁궐문을 지키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기록이죠. 아니,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왕의 목숨을 구했으면 국가 최고 유공자 아닌가요? 당연히 엄청난 공을 세운 거죠. 그것도 최측근인 내시들의 암살 시도를 막아낸 건데 말이죠. 그런데 이 기록을 듣던 왕이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상을 줬지? 승진을 시켜줬나? 하고 물으니까 신하들이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네, 충격적인 대답이죠. 솔직히 이거 왕이 너무 무능하거나 행정 시스템이 완전 엉망인 거 아닙니까? 생명의 은인한테 보상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리더십이라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진짜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거든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그게 명백한 행정적 오류이자 치명적인 인사 실패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니까요. 하지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규모와 관료제의 특성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으니까요. 아, 매일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겠네요. 맞아요. 하루에도 수백 건의 보고와 처결이 이루어졌겠죠. 더구나 암살 시도라는 비상 상황을 수습하느라 다들 정신이 없었을 테고요. 위기 상황이라 보상 챙길 겨를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거대한 관료제의 톱니바퀴 속에서 보상 절차가 그냥 누락되어 버린 겁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가진 필연적인 사각지대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고의로 무시였다기보다는 행정적 병목 현상에 갇혀버렸던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네 일상으로 치면 새벽 3시에 잠이 안 와서 몇 년 전 회사 서류 처리나 막 꽉 찬 스팸 메일함을 뒤적거리다가 아니 3년 전에 우리 회사를 파산 위기에서 구한 직원이 있었네? 하고 이제야 발견한 상황이랑 비슷하네요. 그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점은요. 만약 그 직원이 3년 전에 평범한 보너스나 작은 표창을 받고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수많은 우수사원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점차 잊혀졌겠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이 서사의 구조적 장치가 아주 빛을 발하는데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그 철저한 결핍과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 오히려 보상을 안 해준 게 나았다. 네, 지금 이 권력자가 가장 무방비 상태인 새벽에 가장 시급하게 보상해야 할 거대한 부채감으로 훅 다가오게 된 거니까요. 와, 그러니까 보상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그 억울했던 시간만큼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가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네요. 맞습니다. 당장 내가 살려준 사람이 입을 싹 닫았을 때 모르드게 본인은 속이 타들어갔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관료제의 치명적인 실수가 역설적으로 완벽한 구원의 타이밍을 세팅해버린 거잖아요. 네, 텍스트가 정확히 그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행이 즉각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지연된 이 공백의 시간이 사실은 더 큰 위기로부터 그를 구출해내기 위한 일종의 유예기간이었던 거죠. 진짜 소름 돋네요. 자, 왕은 자기가 목숨빚을 지고도 아무것도 안 해준 꼴이 된 걸 깨닫고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 밀려온 부채감이 사람을 아주 조급하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주변을 향해 막 묻잖아요. 밖에 누가 있느냐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른 새벽 대바람에 궁정 바깥들에 대체 누군가 서성이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 분위기가 갑자기 서스펜스 스릴러로 바뀝니다. 네, 마침 그곳에 최고 권력자 하만이 도착해 있었죠. 맞아요. 왕의 그토록 보상해주고 싶어하는 생명의 은인 모르데게를 자기가 마당에 세워둔 거대한 나무에 매달아 죽이겠다고 허락받으러 온 거잖아요. 누군가를 최고로 높이려는 자와 그 사람을 가장 끔찍하게 처형하려는 자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는 겁니다. 와, 이 숨막히는 긴장감? 두 사람의 엇갈린 목적이 완벽하게 충돌하기 직전이죠. 하만이 이 이른 시간부터 궁궐에 왔다는 건 그만큼 모르드게를 향한 증오가 병적이고 집요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왕이 뜰에 있는 하만을 안으로 들이고 대뜸 질문을 던집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네, 아주 운명적인 질문이죠. 저는 왕의 이 질문 방식이 모든 비극적 아이러니의 시작이라고 봐요. 만약 왕이 그냥 평범하게 하만 내가 모르데기한테 큰 상을 주고 싶은데 아이디어 좀 내봐 라고 이름을 명확히 밝혔으면 어땠을까요? 상황이 이 지경까지 꼬이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왕이 이름을 숨기고 모호하게 던진 이 화법이 평소 자기애로 똘똘 뭉쳐있던 하만한테는 완벽한 심리적 덫이 된 것 아닙니까?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덫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통치자들은 신하들의 충성심이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이런 모호한 방식을 자주 취하거든요. 아,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호함이라는 빈 공간에 하만은 자신의 거대한 욕망을 그대로 투사해버립니다. 텍스트를 보면 하만의 내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왕의 질문을 듣자마자 마음속으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나 외에 누구리요? 라고 단정짓잖아요. 와, 이 궁궐에서 나 말고 그런 영광을 누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하고 1초의 의심도 없이 자기라고 확신해버린 거네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이 과대망상적 수준으로 발현된 전형적인 상태입니다. 확증 편향이요? 네, 막강한 권력에 취해서 자기애가 극에 달한 인간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온전히 자신인 거죠. 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이 다 자기를 향해 설계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왕의 질문 자체는 단순한 조언을 구하는 거였지만 하만이 가진 그 압도적인 오만함이 그 질문을 자신을 올가매는 가장 단단한 올가미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될 거라는 착각에 완전히 도취된 하만은 이제 신이 나서 입을 엽니다.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극적인 보상책을 막 줄줄이 읽기 시작해요. 아주 디테일하게 요구하죠. 네, 왕이 평소에 입는 왕복을 내어주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심지어 왕의 머리에 쓰는 왕관까지 씌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 보면서 하만이 선을 세게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재물이나 땅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공을 세우면 땅이나 돈을 받지 않나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보상은 영지나 금은보화,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물질적인 부를 넘어서 왕의 정체성 그 자체를 탐내고 있는 겁니다. 왕의 옷과 말을 탐내니까요. 네, 왕의 우리복과 말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절대 통치권과 신성의 상징이거든요. 그걸 신하가 요구한다는 건 반역으로 비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하고 불경한 행동입니다. 백성들 눈에는 사실상 내가 왕이나 다름없다. 혹은 내가 다음 후계자다. 이렇게 시위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아도취의 늪에 빠진 하만은 스스로 통제력을 잃고 그 금기를 건드려버렸죠. 자기가 하루라도 왕의 자리에 앉아서 군중의 숭배를 받아보고 싶다는 권력욕을 드러낸 겁니다. 심지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왕의 가장 높은 신하 한 명을 배정해서 자기가 탄 말에 고삐를 끌게 해달라고 합니다. 신의 한복판을 행진하게 해달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신하가 군중을 향해서 왕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우한다 하고 소리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완벽한 1인 퍼레이드를 자기 손으로 직접 기획한 겁니다. 자신이 기획한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스스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될 거라는 환상에 푹 젖어 있었겠죠. 속으로 막 브리핑을 마치고 왕이 그래! 네 아이디어 채택! 하는 순간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어요.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왕의 명령은 하만의 세계관을 근본부터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아, 왕의 대답이 진짜 대박입니다.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와. 엄청난 반전이죠.
이건 그냥 반전 정도가 아니라 하만의 영혼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명령 아닙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치심과 절망이 이 한 문장에 응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이 왜 그토록 잔인한지 구조적으로 뜯어보면 두 가지 치명적인 고통이 겹쳐 있거든요. 어떤 고통이죠? 첫째로 그 엄청난 영광과 보상을 받는 대상이 하필 자기가 바로 오늘 아침에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벼르고 있던 최대의 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아,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거 약간 내가 회사에서 제일 극혐하는 라이벌을 위해서 내 손으로 최고급 풀코스 럭셔리 여행 일정을 밤새 짜준 것도 모자라서요. 네네. 갑자기 회장님이 자네 기획 훌륭해. 당장 그 직원 휴가 보내주고 자네가 직접 운전기사로 따라가서 모시고 다녀. 하는 상황이랑 정확히 똑같잖아요. 아하,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 고통은 왕이 정확히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지칭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 민족을 콕 집어서 언급했군요. 네, 하만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서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거대한 학살 계획을 주도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하만의 목표였죠.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절대 권력의 입에서 자기가 그토록 혐오하던 민족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 대상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격상되는 순간을 목격한 겁니다. 와, 자기가 세웠던 인종적 혐오와 학살의 정당성이 절대 권력에 의해서 단번에 무너져 내린 거네요. 네, 완벽한 상징적 패배를 경험한 것이죠. 속으로 진짜 피눈물을 흘렸겠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거역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 자기가 말한 그대로 왕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가 죽이려던 모르드게한테 입히고 말에 태우고 고삐를 끌면서 시내를 돕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목청껏 외치잖아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숭배의 말을 자기가 혐오하는 적을 위해 스스로 외쳐야 하는 형벌. 진짜 이보다 더 지독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이 화려하지만 치욕적인 퍼레이드가 끝난 후 두 사람의 엇갈린 행보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 극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몰락의 예고편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맞아요. 퍼레이드 끝난 직후에 모르드게의 행동이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평생 문지기만 하던 나한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세요. 네. 왕의 옷을 입고 시내를 돌면서 톱스타 대접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퍼레이드 끝나면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동네방네 사람들 모아서 파티라도 열고 나 이제 권력의 핵심이야 하면서 으스댈 법도 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10중 8구 그럴 겁니다. 그런데 텍스트를 보면 모르드게는 퍼레이드가 끝나자마자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 하던 일상으로 그냥 복귀한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본질적인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만이 외부의 시선이나 헛된 권력, 타인의 인정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인물이라면요. 네네. 모르드게는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가진 인물입니다. 억울하게 보상이 지연될 때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평정심이 엄청난 성공 앞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아, 외부의 헛된 영광에 취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권력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거군요. 생각해보면 모르드게의 그 무던덤함이 하만을 더 미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자기가 평생을 바쳐 갈구하던 그 영광을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훌훌 벗어버리고 원래 문지기 자리로 가버렸으니까요. 반면에 하만이 선 표현 아주 처참합니다. 텍스트를 보면 그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묘사하잖아요. 완전히 혼비백산에서 도망친 거죠. 고대 중동 문화에서 머리를 가리고 싸맨다는 건 극심한 수치심을 느끼거나 죽음에 필적하는 재난을 당했을 때 하는 애도의 상징입니다. 아,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거네요. 네, 권력자가 백성들 앞에서 머리를 감쌌다는 건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음을 스스로 직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에 도망치듯 돌아가서 자기 아내 세레스랑 친구들한테 오늘 겪은 이 굴욕을 막 쏟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눈여겨본 건 하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떤 반응이었죠? 보통 가족이나 친구면 편을 들어주기 마련이잖아요. 여보, 오늘 운이 나빴어. 내일 다시 뒤집어 보자. 뭐 이런 위로라도 건네야 할 텐데. 아나와 친구들이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현실을 드립니다. 네,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거 위로가 아니라 완전 냉혹한 사망 선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비관적인 예언을 쏟아낸 이유는
하만의 끝없는 오만함이 드디어 임계점을 넘었다는 걸 정확히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아, 주변 사람들도 이미 상황 파악을 끝낸 거군요. 네, 세상의 이치라는 게 그 정도의 교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패턴을 아는 거죠. 자기가 모든 걸 총재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파멸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제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한테서조차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확인 도장을 받은 셈이네요. 그런데 그 뼈아픈 대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집으로 막 들이닥칩니다. 네, 시간이 없었죠. 그리고 넋이 나간 하만을 왕비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로 아주 급히 끌고 가버립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이 완벽하게 기획하고 조종하고 있다고 맹신했던 인물의 마지막이 철저한 통제권 상실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기가 정성스럽게 짰던 계획과 무대 장치들이 자기 목을 도르는 기구로 작동해버린 거네요. 네, 완벽하게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료 심층 탐구를 통해 살펴본 고대 텍스트는 분량이 길지 않은데도 인간 심리와 권력의 본질에 대해 엄청난 통찰을 던져줍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뭐 전쟁의 스펙터클이나 마법 같은 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누군가의 사소하고 피곤한 불면증, 잊혀졌던 오래된 기록, 그리고 욕망을 통제 못한 한 인간의 치명적인 오만함. 지극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조각들이죠. 네, 그 조각들이 모여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게 거창한 무력이 아니라 이런 미세한 심리와 우연의 겹침이라는 게 참 놀랍죠.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믿는 확증 편향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 어떻게 혼란을 이겨내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심리학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깊이 있는 탐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셨으면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처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 사소하고 짜증나서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그런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남몰래 수고했는데 인정도 못 받아서 서운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 보료된 보상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그 지연과 어긋남들이 결코 의미 없는 공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극적인 반전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죠. 네, 어쩌면 그 답답한 시간들이야말로 훗날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꿀 거대한 무대를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세팅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조용히 숨겨져 있을 그 완벽한 타이밍과 반전을 기대해 보면서 이번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